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방금 보신 영상,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모습이죠. 핵심은 바로 건전 재정과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이 없는 예산안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 예산안 심사 어떻게 될지, 나라 살림에 쓸 세금은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저희가 함께 봤는데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사전에 만나고 예산에 대한 의지를 좀 실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산안 시정연설 판단하고 보셨습니까? 예, 뭐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실은 이 시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부거든요. 행정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주요 내용이 예산과 관련된 거죠.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 방향하고 바로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국정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의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그 본래 예산의 어떤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본래 이제 그 정부가 만들어진 예산을 90일 전까지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국회는 회계연도 말 개시 전에 30일 전까지 하는데 이게 보통 12월 2일이 됩니다. 12월 2일 날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오셔서 현재 우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작년 5월 10일 날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새 정부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작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년을 온전하게 다 이제 국정 운영을 해보고 한 게 아니고, 요번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로지 1년을 다 해본 거죠. 1년을 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정을 운영해 본 후에 본격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서 이 코로나가 대략 이제 종식이 되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번 예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어떤 의미는 그렇고 전체 규모라든지 성격, 방향, 분야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의미를 두거나 좀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4대 중점 투자, 중점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서 우리 약자 복지, 그다음에 성장 동력에 대한 미래 투자, 양질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기본 어떤 그 어떤 임무에 대한 수행, 이게 어찌 보면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까지 그 전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확장 어떤 예산을 썼다 그러면 확장 예산이었는데, 확장 예산이었죠. 굉장히 그 많은 팽창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출 예산 쪽에서 보면 거의 2.8%면은 최근 한 20년 정도를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 퍼센트가 제일 낮은 거죠.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그래서 이제 긴축 재정으로 돌았고, 이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이쪽에 어떤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뭐 내년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굉장히 확장 어떤 일변도의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그럼 내년 예산 지출 2.8%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거나 이것보다 더 좀 긴축을
해야 된다. 혹시 교수님 어떤 이 정도를 지키면 어느 정도 긴축 재정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총지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생각과 예. 여당의 생각이 현재 녹아 들어가 있는 이쪽에서는 2.8%지만 네. 현재 야당 쪽에서는 69% 이상을 올려야 된다. 올해보다 6% 이상 늘려야 된다. 올려야 야당의 된다. 그래서 주장 6%. 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 충돌이 일어날 텐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새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현재 계속 팽창을 해왔고 현금성 지출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지출을 줄이고 긴축 재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지출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크게 다르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총지출에 대해서 2.8%가 너무 적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짧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만 비교해 보면 현재 8% 이상씩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확 줄어든 거 보니까 작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늘려서 타임 시리즈를 늘려서 보면 우리가 이제 MB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보면 그때도 실은 이 어떤 증가 속도가 이 정도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만 보고 반드시 작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야당은 오늘 시정연설 발표한 이후에도 상당히 공세를 이어가는데 경제를 뭐 포기한 예산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출 증가를 6%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지출을 6% 이상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당은? 지금 이제 야당 쪽하고 여당이 생각이 이제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이제 R&D 쪽입니다. R&D. 네. R&D 쪽을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지금 이제 현재 정부와 여당은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R&D 예산에 대한 어떤 이 축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신수종 사업에 대한 걸 줄인 게 아니라 기존에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좀 악성 어찌 보면 R&D,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줄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정비리 연료 보조금, 간행적 나눠먹기, 타당성 및 효과성 없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도 없는 곳에 R&D 예산이라고 쓰는 이런 나라 살림은 좀 줄인다. 여당은 그래서 정부는 그렇고 야당은 이걸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이건 보면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매크로하게 보는 것도 있고 이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뭐 안 그래도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각 대학에서 대학생들도 현재 왜냐하면 R&D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 연구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 쪽 이런 데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의 대학생들도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 성명도 내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현 정부가 조금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줄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현재 그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조금 소통에 대한 어떤 폭은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관련 당사자들, 연구개발업계 쪽과 좀 의사소통을 좀 더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럼 민주당이 지출을 6%나 늘리겠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늘린다는 전제 속에서는 그러면 나라 살림의 그 적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6%나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6% 민주당 정도 생각이라면? 늘리면은 더 늘게 되죠. 관리 재정 수지도 더 악화되고. 관리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인데 이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걸 섞으면 이제 더 수지가 좋게 보여요. 통합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와도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로 돌아 있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이 관리 재정 수지에 대해서 GDP의 그 3% 정도, 마이너스 3%. GDP 마이너스 3%로 3% 정도까지 우리가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 준칙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 준칙이 아직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킨다는 것보다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어떤 재정 준칙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리면 관리 재정 수준도
더 안 좋게 되겠죠. 예, 야당이 주장대로 6%를 늘린다면 지금 관리 재정 수지, 나라 살림의 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뭐 재정 준칙 만든다고 유럽 출장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 그 출장 가서 다 뭘 하고 왔죠? 그 재정 법도 안 준칙은 만들고. 실은 뭐 이 얘기가 있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확장 재정을 써왔기 때문에 이걸 현재 재정 준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재정 준칙을 만들고 바로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걸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는 조금 저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저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 나라 살림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겠다는 게 말풍선이다. 말로만 그러지 본심은 마구 쓰고 싶어한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마구 쓰고 싶어한다 뭐 그렇게 가지고는 조금 그렇지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이 정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은 이 특히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보면 이게 정말 자기 돈은 아니고 그죠?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긴 하고 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생색을 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나라 살림을 쓰려면 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국세, 세금인데 최근 세금이 훨씬 덜 거친다면서요. 어느 정도 지금 덜 거치고 있어요? 아, 세금이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우리 기준 그 데이터는 실적 기준이고 예. 올해는 아직 지금도 현재 10월, 이제 11월 달이 되겠지만 예. 아직은 이제 예산 그 우리가 그 데이터인데 2022년에 총국세 기준으로 395조입니다. 399조요? 그리고 올해 이제 국세로 해서 우리가 세수 수입에 대해서 예상을 짠 것이 400조인데 400조. 실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수 자꾸 이제 현재 지금 뭐 10월 달까지 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 400조 잡혀 있지만 10월까지는 벌써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가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처음에 우리가 추계했을 때는 한 50조 정도 네.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세수 새로 결손이? 재추계 재추계를 해보니까 한 10조 정도 늘어서 한 60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올해 이제 12월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400조 예상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한 34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367조를 잡아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문제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세금이 정말 덜 거친 게 가장 많이 덜 거친 게 어디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예. 숫자를 뭐 두 네. 개를 확실히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소득세. 두 개 분야가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분야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법인세 쪽에도 좀 줄어들었고 법인세.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종부세 쪽도 이제 지금 줄어드는데 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줄어드는 것이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세액 자체도 굉장히 가도했지만 예. 그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 내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기야 뭐 다 고치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세수가 줄어든 이유 중에 큰 이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좀 줄어가지고 부동산 관련 소득세도 줄고 법인세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수익이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법인세가 덜 거치는 건가요? 예,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양론이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춰놓으니까 윤석열 줄어든 거 아니냐. 정부 세율을 낮췄잖아요. 그렇죠, 낮췄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우리 정부는 더 낮추려고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낮추고 나니까 실제로 세수가 줄어들 거다. 이제 이런 거고.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낮추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예. 처음에 뭐 한 3% 정도 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각 단계별로 1%씩만 내리는 거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춰서 이제 했다지만 실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소득세와의 성격이 다르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본래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이걸 현재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예.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감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 기업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이게 증가되면 실은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 아, 세율을 낮춰도 예. 법인세는 늘어날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지금 현재 그 법인세가 좀 이제 안 거두고 있는 거는 세율을 인하시킨 이유보다는 현재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께서도 어디 신문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법인세를 안 낮췄으면 지금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 법인세가 더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세율을 안 말씀을 하셨는데 낮췄다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 우리가 나라 살리려면 세수가 잘 거쳐야 되니까 네.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 세수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현재 지금 뭐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좀 치면서 조금 지금 현재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정말 오늘도 뭐 그렇지만 네. 주식도 전체 지금 굉장히 지금 바닥을 치고 더 저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고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침체의 어떤 지금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재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전환했다고 볼 수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쟁도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도 현재 지금 있고 그래서 어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자산 시장에 대한 침체 그리고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이런 걸 전부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국세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해서 다시 확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1월, 9월까지 통계로만 보면 국세가 51조 원 작년보다 이제 줄었는데 네. 내년에도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 기대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니까. 예, 51조는 처음에 이제 추계했을 때 이제 줄어든 거고 예. 재추계하니까 한 9조 정도 더 늘어가지고 한 해 전체로는. 예. 네. 그래서 대략 올해 그 마지막에 12월까지 지나가면 한 340조 초반 정도에서 실제 세수의 징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국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세금이 덜 거치고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라 빚을 이제 안 늘리려고 지금 다른 쪽에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해서 그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세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